우리나라 시간 기준 2일 새벽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목을 보니 엔캐리 청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단어 엔캐리, 아주 스트레스죠. 이번 영상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제대로 정리해 그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리겠습니다. 또 엔캐리 관련 뉴스를 보며 주식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캐리 트레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정의하면 되겠죠.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두 금리 간의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을 뜻하는데요. 예시로 캐리 트레이드를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2.5%이며 미국 기준금리는 4%입니다. 앞서 배운 캐리 트레이드에 따르면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죠. 즉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으므로 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 전에 캐리 트레이드에서 기준금리만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빌려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예시를 들 거예요. 대출 기간은 1년이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2.5%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빌린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투자할 건데요. 저는 빌린 1억 원을 미국은행 예금 상품에 투자할 거예요. 이를 위해 환전을 해야겠죠. 1억 원을 달러당 1,450원을 기준으로 환전했더니 68,965달러를 얻게 됩니다. 이 돈을 4% 예금 상품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미국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게 되었는데요. 예금을 찾으니 71,724달러를 얻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1년 전과 같은 달러당 1,450원이라고 가정하고 예금으로 찾은 71,724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 1억 40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금융기관에서 대출 1억 원을 받았잖아요. 1년 후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25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미국은행 예금에서 얻은 돈 1억 400만 원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우리 수중에는 15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즉 150만 원이 이익인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원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단순히 두 나라의 금리차를 이용해서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금리차를 이용해 투자하는 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와 개꿀인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사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 변수 중 하나가 환율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환율만 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달러당 1,450원이었죠. 그런데 1년 후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할 거예요. 즉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달러 예금을 환전하면 1억 758만 원을 얻게 됩니다. 기존 1억 400만 원 대비 약 360만 원을 더 벌게 되는 거죠. 환율 덕분에 360만 원이나 더 벌었다니 또 개꿀입니다. 이제 대출을 갚을 차례입니다. 대출은 기존과 같이 원금 1억 원에 이자 250만 원으로 총 1억 25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받은 1억 758만 원으로 대출을 제외하고 나면 제 손에 508만 원이 남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5.8%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1,45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하면 이제 71,724달러는 1억 41만 3,600원이 됩니다.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1억 250만 원이죠. 대출을 갚기 위해 제 돈 209만 원을 보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캐리 트레이드로 209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즉 캐리 트레이드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과 손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살펴볼 건데요.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일본 통화인 엔을 이용해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통화도 아닌 엔을 가지고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걸까요?
일본 기준금리가 아주 낮기 때문인데요. 과거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였던 시절이 있고요. 최근 상승했으나 기준금리는 여전히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으니 엔을 이용해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는 투자자가 아주 많습니다. 즉 일본 금융시장에 가서 엔으로 환전한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자, 엔 캐리 트레이드는 앞서 설명한 캐리 트레이드에서 원화를 일본 엔화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돈 버는 구조는 같고요. 캐리 트레이드 또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세 가지인데요. 앞서 캐리 트레이드에 예에서 살펴본 건 두 가지로, 첫 번째 금리 차익, 두 번째 환 차익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자산 가격 상승 차익이 있는데요. 앞서 A에서는 대출을 받아 예금에 투자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자산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캐리 트레이드 예시에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고 예금이 아니라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금융기관에서 1억 엔을 대출 받을 거고요. 받은 대출을 엔화에서 달러로 바꾼 후 미국 채권에 투자하겠습니다. 환율은 1달러당 156엔이고요. 1억 엔을 달러로 바꾸니 64만 1025달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표면금리 4%짜리 채권에 투자할 거예요. 1년 후 채권에서 나오는 총 수익은 66만 6666달러입니다. 이제 이 돈을 엔화로 환전해 대출을 갚겠습니다. 환율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달러는 1억 400만 원으로 환전됩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은 원금 1억 엔에 이자 50만 엔이고요. 대출을 갚고 나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350만 엔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본 사례와 같죠. 단지 원화가 엔화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 환율 이런 조건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약속된 이율을 받기 때문에 예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볼게요. 기존 일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미국 금융시장에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지 6개월 뒤 미국 기준금리가 4%에서 3%로 낮아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죠. 이에 지금 내가 채권을 팔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6만 7천 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현재 채권을 팔면 만기로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66만 6,666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는 채권을 팔겠죠. 이제 채권을 팔았으니 대출금은 정산해야 되는데요. 환율은 6개월 전과 같은 달러당 156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환율로 환전을 하면 기존보다 많은 1억 405만 엔이 생기고요. 대출금은 6개월만 썼으니까 원금 1억 원에 6개월치 이자 25만 엔이 발생해 총 1억 25만 엔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380만 엔을 벌게 되는데요. 기존보다 30만 엔, 수익률로는 0.3% 더 벌게 됩니다. 투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 예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이제 엔캐리 청산 공포를 언급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에다 가주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총재의 말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가 청산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본 기준금리 상승이 왜 엔캐리 청산으로 이어질까?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1%로 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엔화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투자자의 이익이 작아지죠. 캐리 트레이드의 첫 번째 수익 구조인 금리 차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준금리 상승은 엔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기존 엔화로 예금을 하면 0.5%를 줬는데
이제 1%를 주니 엔화가 더 매력적인 통화가 되는 거죠. 이에 엔화를 가지려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엔화 수요 증가는 엔화 강세로 이어지고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기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사람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환차손이 발생하죠. 또 일본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 가격도 변할 수 있는데요. 이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 기준금리 변동은 금리 차익과 환차익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자산 가격 변동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변동은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기준금리 상승은 캐리 트레이드 수익 구조 3가지 중 2가지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또 엔캐리 청산은 자산시장에서 머니 무브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일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려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만사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겠죠. 또 여러분이 투자로 돈을 버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